오늘의 사회 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 있어서 크다면 큰 일탈을 했는데 어디에 얘기를 할 곳도 없고 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남편은 원래 평범한 월급쟁이였어요. 회색빛 건물 사이를 매일같이 오가는, 저녁이면 지친 어깨를 하고 돌아와 아이들과 잠시 놀아주는 게 유일한 낙이었던 그런 남자였죠. 하지만 그는 언제까지 월급쟁이로 살 수는 없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어요. 결국 시댁의 지원을 조금 받아 사업을 시작했죠. 이 사람이 원래 말주변이 좋고 사람을 끄는 묘한 매력이 있긴 했어요. 그 재주가 사업에 도움이 되었는지 놀랍게도 사업은 크게 성공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개천에서 용난 케이스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큰 돈을 만지기 시작하자 남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인 것처럼 굴었고 가정은 그의 성공 신화에 딸린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듯했어요. 어깨에는 늘 보이지 않는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고 저와 아이들은 그가 만들어 놓은 화려하지만 차가운 성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의 작은 재롱 하나에도 한박 웃음을 짓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차 관심이 없었어요. 그에게 가족은 그저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의 권위를 확인하는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사업상 필요하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골프 약속과 술자리로 밤을 지새웠죠. 제가 지쳐서 여보, 아이들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요. 집에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안 될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이라도 꺼내면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이해 못할 소리를 들었다는 듯이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당신이 사업에서 잘라도 알아. 내가 밖에서 얼마나 힘들게 구르고 있는지 알기나 해. 이 모든 게 다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 그의 고함 소리는 텅 빈 거실을 울렸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조각조각 부서져 내렸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돈이 우리 사이에 거대한 벽을 쌓아 올린 셈이었죠. 차라리 빠듯하게 살아도 저녁이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된장찌개 하나에 웃음꽃을 피우던 그 시절이 훨씬 행복했다는 생각이 들 때면 지독한 외로움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도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어요. 아이들도 이제 제법 커서 자기들끼리 잘 지내고 혹시 몰라 친정어머니께 잠시 와달라고 부탁드렸죠.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의 수다는 그 어떤 약보다 달콤했습니다. 술이 한두 잔 들어가자 꾹꾹 눌러왔던 서름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남편은 무슨 모임이 그렇게 많은지 집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봐. 들어와도 맨날 술에 취해 있고 정말 복장 터져 죽겠다니까. 한 친구가 위로를 앞시고 말했어요. 민수 엄마, 그래도 남편은 돈이라도 잘 벌어오잖아. 그럼 된 거지.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돈 잘 벌면 뭐해? 가족한테는 관심도 없는데 요즘 우리 애들 얼굴 제대로 본 지가 언젠지 기억도 안 나. 그러자 다른 친구가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죠.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남자들은 돈 많아지면 꼭 한눈 팔게 되어 있어. 너도 한번 의심해봐야 해. 그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저 의심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당신만 바람 피울 줄 알아? 나도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나도 어디 가서 남자 만나고 다닐 수 있다는 걸 똑똑히 보여주겠다고. 그것은 복수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심의 밑바닥에는 처절한 외로움과 나라는 존재를 되찾고 싶은 절박함이 깔려 있었죠.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것이 과연 복수일까요? 아니면 그저 한 여자의 외로운 비명일까요? 친구는 요즘 등산 동호회가 그런 만남의 장으로 아주 핫하다고 귀띔해 주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불륜 모임이라는 자극적인 말과 함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홀린 듯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알려준 등산 동호회 카페에 도토리라는 닉네임으로 가입했죠. 닉네임 한번 참 유치하죠.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40대 주부 김정연을 잠시 내려놓고 정체불명의 도토리가 되고 싶었거든요. 카페에는 마침 주말 산행 일정이 공지되어 있었습니다. 초보자도 쉽게 오를 수 있는 A상 코스. 저는 망설임 없이 참여 신청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남편에 대한 복수이자 저 자신을 위한 가장 큰 일탈의 시작이었습니다. 산행 당일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대절한 관광버스와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대부분 서로 아는 사이인 듯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모습에 저는 괜히 주눅이 들었어요. 혼자 뻘쭘하게 서 있는데 한 남자가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오셨죠? 그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자신을 성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맞아요. 오늘 처음 왔어요. 잘 오셨어요. 산에 올라가서 맑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내려오면 힘들거나 지쳤던 일들이 싹 풀릴 거예요. 오늘은 오르기 쉬운 산이니까 힘내서 정상까지 같이 가요. 그의 다정한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굳어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버스에서도 그는 제 옆자리에 앉아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며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었어요. 남편에게서는 아주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종류의 친절함이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해 우리는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꾸준히 운동을 해왔던 터라 초반에는 그리 힘들지 않았어요. 성훈 씨는 제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와, 오늘 처음 산에 오시는 거 맞아요? 되게 잘 따라오시는데요. 그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졌지만 중반쯤 되니 역시나 숨이 차고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점점 힘드네요. 먼저 올라가세요. 저는 천천히 따라갈게요. 제가 힘겹게 말하자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같이 가야 재밌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뒤처져서 산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중간중간 몇몇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등산로가 아닌 다른 샛길로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성훈 씨에게 물었습니다. 저쪽 길은 무슨 길이길래 다들 저쪽으로 가요? 그가 짓궂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저기요? 정상까지 그냥 돌아가는 길이에요. 숲이 많아서 일반적으로는 잘 안 다니는 곳이죠. 그의 대답은 어딘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다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는 제 귓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들 산 말고 다른 거 타러 가는 거예요. 이 맑은 공기에 예쁜 풍경 보면서 하면 정말 색다르거든요. 대부분 각자 짝 맞춰서 사람 타러 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냥 정말 산만 오르는 사람은 몇 안 되고요. 그 순간 친구가 했던 말이 번개처럼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중에 반은 불륜 모임이야. 낯선 남자에게서 느끼는 이 편안함은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저 남편에게서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일 뿐일까요? 저는 그가 내민 손을 외면하고 묵묵히 정상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어요. 정상에서 싸온 김밥을 먹는데 정말 꿀맛이더군요. 땀 흘리고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잠시 후 샛길로 빠졌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상기된 얼굴로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묘한 만족감과 비밀스러운 기운이 감돌았죠. 그날의 산행은 저에게 꽤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정상에서 맛본 김밥의 맛도, 샛길로 사라졌던 사람들의 비밀스러운 표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성훈 씨의 다정함도요. 하산은 동호회 사람들은 근처 식당에 미리 예약을 해놓고 막걸리에 파전을 먹었습니다.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 술이 몇 잔 오가자 사람들은 금세 가까워졌어요. 그 자리에서 다음 산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곳으로 가서 1박 2일로 숙박을 하고 올 예정이라는 것이었죠. 동호회장은 카페에 공지하겠지만
미리 인원을 파악해야 하니 갈 사람들은 꼭 댓글을 남기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제 옆에 앉아있던 성훈 씨가 저를 지그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연 씨, 가실 거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의 눈빛은 거절할 수 없는 강한 끌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예스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네, 가야죠. 너무 재밌겠어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저 혼자 집을 떠나 외박을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가올 여행에 대한 설렘과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여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남편에게는 말해봤자 어차피 신경도 안 쓸 테고 늘 그랬듯 집에 없을 게 뻔했죠. 저는 다시 한번 친정어머니께 아이들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여행 당일이 되었습니다. 대절한 버스에 오르자 이미 분위기는 축제 같았어요. 버스 안에서부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다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쓸려 오랜만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을 때 성훈 씨가 제게 제안했습니다. 정연 씨, 우리 오늘은 이쪽 길로 갈래요? 그가 가리킨 곳은 지난번 사람들이 사라졌던 바로 그 샛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럴 목적으로 이곳에 온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망설이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드디어 제 인생의 본격적인 일탈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숲이 우거진 샛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깊고 고요해졌어요. 살짝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설레는 두근거림이 훨씬 더 컸습니다. 저는 성훈 씨의 손을 꼭 잡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들어가자 더 이상 사람의 인기척은 들리지 않고 오직 바람 소리와 나무잎 스치는 소리, 그리고 우리의 숨소리만이 들리는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성훈 씨는 등에 메고 있던 배낭을 내려놓고는 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정연 씨,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 예뻐서 갖고 싶었어요. 그의 뜨거운 속삭임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쳤습니다. 다른 남자와의 키스, 얼마 만에 느껴보는 감각인지 심장이 터져버릴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과는 이미 몇 년째 스킨십은커녕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드물었죠. 그런데 이 남자의 키스는 저를 다시 여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잊고 있던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야외에서, 그것도 깊은 산속에서 서로를 탐했습니다. 차가운 흙의 기운과 따뜻한 햇살, 그리고 서로의 뜨거운 천이 뒤섞여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짜릿한 쾌감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볼지도 모른다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은 오히려 감각을 더욱 예민하게 만들었죠. 이 짜릿한 해방감이 과연 사랑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오랫동안 억압되었던 욕망이 금기를 깨고 터져나온 쾌락일 뿐일까요? 저는 그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습니다. 너무 좋아요. 성훈 씨,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우리 두 사람은 산 정상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정상보다 더 황홀한 정상을 맛보았으니까요.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심장이 멋대로 날뛰었지만 그 긴장감마저 즐거웠습니다. 버스에 먼저 와 있던 몇몇 사람들도 우리처럼 어딘가 상기된 표정이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눈인사를 건네며 암묵적인 동지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예약된 숙소로 이동했습니다. 다들 간단히 씻고 나와 거실에 모여 저녁을 먹기 시작했어요. 저녁 식사는 곧바로 거대한 술 파티로 이어졌습니다. 누군가 가져온 블루투스 스피커에서는 쉴 새 없이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사람들은 거실을 무대 삼아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막걸리와 소주, 맥주가 뒤섞이고 웃음소리와 고함소리가 난무하는 그곳은 그야말로 난장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이런 생동감 넘치는 혼돈을 느껴본 지가 대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까마득했죠. 제 옆에 앉은 성훈 씨가 슬며시 제 손을 잡아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 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고, 우리는 수많은 소음 속에서 오직 둘만의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는 고갯짓으로 밖을 가리켰고,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사람들을 해치고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와 뒤편에 있는 산책로로 향했습니다. 다들 술 진짜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그가 대답했습니다. 이건 덜 먹는 거예요. 오늘은 다들 점잖게 노네요. 아, 진짜요? 다들 완전 술꾼들이네요. 그래도 너무 재미있어요. 이렇게 마음 편히 웃으면서 놀아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제 말에 성훈 씨는 다행이라는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연 씨가 재미있어 하니까 저도 좋네요. 제가 더 재미있게 해줄까요? 그의 나지막한 목소리는 밤 공기를 타고 제 심장을 간지럽혔습니다. 그는 또다시 제게 입을 맞췄고 저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책로라 사람은 없었지만 혹시나 누가 나타날까 하는 조바심이 오히려 상황을 더 자극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마치 10대 시절 부모님 몰래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소녀가 된 기분이었죠. 두 개의 삶을 사는 이 아슬아슬한 기술이 과연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서서히 망가뜨리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또다시 뜨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니 예상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술에 취해 거실 여기저기에 뒤엉켜 뻗어 있었습니다. 전쟁터가 따로 없었죠. 우리는 어질러진 것들을 대충 한쪽으로 치우고 조용히 방으로 들어와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가 해주는 팔베개가 남편의 그 어떤 비싼 선물보다도 더 따뜻하고 포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꽤 오래전 제가 잊고 지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꿈 같은 1박 2일이 지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놀랍게도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리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웬일로 집에 다 있대? 놀러 간다더니 이제 오는 거야?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네. 재미있었나 보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비아냥과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의 날선 말투에 상처받고 주눅이 들었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에서 오기가 생겨났죠. 엄청 재밌던데. 나도 이제 바깥 생활 좀 자주 해야겠어. 당신처럼. 제 대답에 남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 마음껏 해봐라. 가계부나 잘 정리하고. 그는 그렇게 말하며 보란듯이 방귀를 뀌고는 제게 턱짓으로 주방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밥이나 차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에게 사랑이나 존중을 기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을요. 그래, 당신이 버는 돈, 내가 열심히 쓰면서 나도 내 인생 즐길 거야. 당신이 밖에서 여자를 만나든 말든 상관없으니 나도 내가 만나고 싶은 남자 만나고 다닐 거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하고 나니 오히려 후련해졌습니다. 그 후로 저는 성훈 씨와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평일 낮에 한적한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호텔에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보냈죠. 신기한 것은 연애를 다시 시작하니 더 열심히 자기 관리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에게 더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헬스클럽에 등록해 운동을 시작했고 미용실에도 더 자주 들렀습니다. 요즘 저는 성훈 씨와 데이트하는 낙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와의 만남은 건조했던 제 삶의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그러거나 말거나 여전히 매일같이 외박을 하고 밖으로만 나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부부라기보다는 그저 아이들의 엄마와 아빠라는 역할만 남은 채 한 집에 사는 동거인에 불과한 사이가 되었죠. 그는 저의 변화를 눈치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자신의 성공과 쾌락뿐이니까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의 내 모습이
어쩌면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남편의 모습과 똑같지 않은가. 가정을 등지고 밖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며 위안을 얻는 모습이 거울의 양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증오하는 대상을 닮아가는 걸까요?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던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국 돈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말이죠. 차라리 월급쟁이 남편과 빠듯하게 살림을 꾸려가던 그때가 우리 가족에게는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돈이 많아지니 사람이 어쩜 저렇게까지 바뀔 수 있는지, 물론 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요. 아주 가끔은 그 옛날 소박하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참 복잡하죠. 하나의 선택이 또 다른 선택을 낳고 돌이켜보면 어느새 처음과는 전혀 다른 길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분의 삶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저 오늘 밤만큼은 모든 시름을 잠시 내려놓고 편안한 잠에 들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도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고요한 어둠 속에 잠시 맡겨두세요. 밤은 모든 것을 품어줄 만큼 깊고 넓으니까요. 어깨에 들어간 힘을 쭉 빼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또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당신의 지친 하루를 보듬어주는 고요한 밤의 속삭임이 들릴 겁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잦아드는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도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